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1월 28일이죠. 사실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은 1월 24일인데 미리 좀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배우기 설날 특별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로봇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사실 로봇도 이제 중요해서 로봇을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함께 배우기 하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판으로 뭐 대체를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수조 달러짜리 기회다라는 제목을 잡은 건 요 젠슨왕 CEO가 했던 얘기고요. 옆에 이제 그 로봇이 있죠. 예, 이런 인간형 로봇이 공장이나 또 우리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 대중화까지는 좀 시간 걸립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되 올해가 원년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동하는 원년이다. 그래서 공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뭔가가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의 시대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에 등극했고,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제슨 토르라는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그 이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내년에 내놓겠대요. 또 오픈 AI가 로봇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로봇은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죠. 공장, 협동 로봇, 인간과 같이 하는 거. 여기는 인간이 같이 하면 위험하죠. 네, 여기는 인간과 같이 하는 소형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사족 보행 로봇.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요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냐고죠. 근데 인간의 행동, 추론, 조작을 모방할 수 있는 첨단 로봇 기계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와 업계 관계자들은 2040년대까지 지구상에 1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가 존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최대 시장 규모는 1조 7,500억 달러예요. 1조 7 얼마죠? 1,000조가 넘죠. 한 2,000조, 2,000조 넘네요. 가정용 시장은 2조 8천억. 그러면 한 4,000조 되겠네요. 예. 일반 가정에서 자동차만큼의 유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 시대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온다고 봐요. 집집마다 가정용 로봇이 한 대씩 있는 거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글로벌 엑스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1893년도에 휘발유차가 처음 나오고 17년 후에 100만 대가 팔렸대요. 2013년이 역사적인 날인 게 이때 보스턴 로보틱스에 첫 로봇이 나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때 첫 이제 나오고 17년 후가 2030년이죠. 그때 100만 대가 팔릴 거래요. 가능하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때보다는 이제 세상이 워낙 빨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0년에 100만 대 판매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저는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공장에서 쓰는 거나 아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BMW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앞으로 자동차 공장,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이 로봇이 저렇게 들고 공장에서, 예, 좀 뭔가 어색하긴 하죠. 근데 저게 어딥니까? 저 손가락으로 저런 걸 인간처럼 집어가지고, 예, 걸어서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놀라운 발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기서 핵심 뭐죠? 관절이죠. 이렇게 손가락을 폈다 폈다. 예, 발가락, 아니 발 여기 무릎.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액추에이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보실 때 물론 로봇 만드는 기업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밸류 체인 볼 때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액추에이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잠깐만요. 예, 이게 뭐냐면요.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구글의 모바일 알로하라고 있는데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 모습 아니잖아가 아니라 저기다 사람만 입히면 돼요. 나중에. 예, 저기 보세요. 요리하고 있죠. 예, 저 움직이는 거 보세요. 팔 같은 거 저게 로봇 팔이 사람처럼. 밑에 이제 발도 만들겠죠. 예, 손만 보시면 돼요. 예, 정말 빨리빨리 사람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자 인사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저거 하고, 예, 의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죠? 보시면 예. 저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의자 넣어주고 예. 인간처럼 해주는 거죠. 예. 저게 로봇이 이제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저렇게 그 안에다 넣어주고 정리까지. 예. 이게 구글의 모바일 알로하인데 이게 2024년 1월 5일 날 공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영상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거고 저렴한 제작 비용을 들였고요. 4천만 원대 초반이고 복잡한 이 작업도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작업을 수행 가능하고 원격 조정할 수 있고 그 모바일 말처럼 모바일 폰으로 조정할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 핵심이 액추에이터입니다. 협동 로봇은 저 관절 사람의 관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6개 들어가는데 인간형 로봇은 40개, 50개. 근데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진 게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 찾다 보니까 로보티즈란 기업 아시죠? 이 로보티즈란 기업이 다이내믹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로 돈 버는 회사거든요. 실제 돈 잘 벌고 있어요. 이 제품을 알로하에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글로벌 회사에 어쨌든 이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직접 안 만들어요. 액추에이터 같은 거를. 왜? 원가 절감하려고. 그냥 굳이 공장 또 지어가지고 그거 만드는 비용 많이 들니까 테슬라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런 기업 빅테크는 자체 공장 운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망을 만들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좀 제가 어렵게 찾았거든요. 저도 이게 뭐 이렇게 찾다가 어쨌든 근데 홈페이지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밸류체인 한번 공부해봐야죠.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은 로봇 얘기 이게 다예요. 액추에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있죠. 테슬라 봇, 옵티머스, 액추에이터 40개 들어가고요. 2026년에 양산. 과연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대요. 예, 테슬라 있고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플랫폼 코스모스가 있고 로봇 테스트를 하겠죠. 저기서 두뇌 제슨토르라는 저거 있죠. 요거 조그만 칩을 이제 넣겠다는 거예요. 26년에 나오고 아마존도 저거 물류 로봇 투자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서 인수해 버렸어요. 이름이 디짓이라는 로봇이에요. 예, 디짓 좀 우리 한글로는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디짓 좀 안 좋은데 아무튼 이제 로봇의 물리적 움직임과 보행을 다루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서 물류 및 배달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디짓은 손과 팔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판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현대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차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로봇 회사예요. 엄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 소프트뱅크 거쳐서 21년에 승부를 걸었어요. 정의성 회장이. 이름이 이게 뭐죠? 아틀라스. 예, 이족 보잉 로봇이고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요. 라이다 3D 카메라가 다 부착되어 있고 재난 구조 작업, 즉 공장에서 중량물을 운반을 합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해요. AI를 통해서.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아마 자동차 제조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투입을 올해부터 하고요. 양산은 28년입니다. 조금 시간은 남았고. 근데 사실 저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테슬라가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테스트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 있죠. 그 아틀라스 요거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31개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갖고 있지만 현대 글로비스가 지분 10%를 또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글로비스가 따로 지분을 보스턴 로보틱스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토요타랑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로봇 사업 투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표적이죠. 직접 만들어요. 휴머노이드죠. 저게 휴보였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 그래서 삼성이 키워주겠죠, 계속. 그리고 하이젠 RLM은 이제 옛날에 LG전자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 처음에 LG전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마 했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하이젠 RLM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근데 액추에이터 때문에 그래요. 2018년에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을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의 40%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드린 것처럼 로봇의 관절 부분에 장착돼서 로봇 구동을 유연하게 시키고 인체의 동작과 유사하게 센서를 통해 속도 및 가속도, 힘을 제어한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대량 양산 준비를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보티즈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액추에이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은 로보티즈 같더라고요. 로봇용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를 원래부터 만들었고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실제.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합니다. 근데 이건 적자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돈 버는데 저 자율주행 로봇이 좀 돈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율주행 로봇이 뭐냐면 물류 로봇 있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지금 저도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로봇이 그냥 이렇게 배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와 물류 배송 로봇 독점 계약을 이번에 맺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 있죠. 원래는 협동 로봇 쪽이에요. 원래는 그쪽인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이제 공급한 일.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알로하. 그래서 몇몇 업체가 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핵심이니까 뭐 관심이 좀 필요한, 공부가 좀 필요한 그런 좀 부분이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은 하모닉 드라이버. 이 회사가 절대 강자입니다. 사실 세계 1위 로봇 하모닉 감속. 하모닉 감속기가 뭐냐면 이 액추에이터에 저 감속기가 들어가요. 감속기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감속. 저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밀도가 필요한데 협동 로봇에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주가 별로 안 좋아요. 막 적자나고. 이쪽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시장 요즘에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용 감속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워낙 감속기 세계 최강이니까 저걸 아마 만들게 되면 또 뭐 다시 위치를 차지하겠죠. 근데 지금은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이제 로보란 ETF가 있어요. 로보 이름이 그대로 그냥 로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로보란 ETF는 그 글로벌 주요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고요. 주요 구성 종목 여기 근데 비중이 다 작아요. 하모닉 드라이브, 하이윈 뭐 이게 중화권 기업들 환학 일본, 테라다임 미국 기업이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여기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로 이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로봇 밸류체인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은 되게 짧죠. 뭐 그냥 핵심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 연휴도 어느 정도 좀 중반을 향해서 지나가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런 이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큰 그림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많이 오른 기업이 있으면 각별히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